자, 이제 화면 볼게요. 저희 저번 주에 로그인 기능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 로그인 기능에 세션을 흉내내서 적용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직 세션 적용은 안 한 상태예요. 그죠? 이제 실제로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문제없이 세션의 정보까지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당연히 로그아웃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세션 부분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스를 아예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를 그냥 세션이라는 패키지로 하나 지어줄 거고 클래스 이름도 세션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인데 이름을 세션을 흉내내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놓은 것 뿐이죠. 자, 얘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세션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지금 근본적인 이유,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된 회원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에는 컨테이너 같은 곳에 멤버 컨트롤러에서 직접 저장을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공통된 상위 클래스 하나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별도로 생성을 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 세션 클래스가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그 회원 로그인하는 기능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걸 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갔다 올 거 있으면 갔다 오고 이것까지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성공했다, 로그인을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세션이라고 하는 곳에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여기서? 적어도 두 로그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가 떴는데 이 메서드가 종료가 되고 다음 명령을 입력받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로그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로그인이라는 메서드 안쪽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 멤버 컨트롤러가 세션 클래스에 존재하는 저장된 로그인된 회원의 번호라든가 아니면 그 회원 객체라든가 이런 녀석들을 여기서 써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값을 넣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세션 클래스를 여기다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클래스에서 지금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이 메소드 안쪽에서 세션 클래스의 뭔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뭐 있어요? 일단 클래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쓰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객체 만들어서 인스턴스로 불러다가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또 있죠? 뭐 있어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황에 맞을까요? 자, 지금 당장 두 로그인만 바라보면 그냥 두 방법을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로그인 메서드를 벗어나서도 우리는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객체를 만드는 걸 통해서 인스턴스로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 객체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에 객체 또 만들어서 불러오면 값이 있어요? 없죠. 서로 다른 객체는 값을 공유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서로 다른 객체가 값을 공유할 수 있게, 정확히는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죠.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동일한 값을 불러다가 쓸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공유 자원으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션에 어떤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느낌이 좀 오셨겠죠 이제. 자, 여기다가 제가 일단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 그 다음에 스태틱 인트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로그인 되어 있는 member 회원의 아이디, 이건 고유한 아이디, PK 역할을 하는 그 아이디를 말하는 거겠죠. 로그인 아이디가 아닙니다. 그 녀석을 하나 저장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제가 하나를 더 할게요. 로그인드 멤버. 자, 그러면 결국에 어차피 로그인드 멤버, 얘는 멤버 객체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인트가 아니라 이제 멤버로 갈 거예요. 임포트 잘 해주고, 이렇게 멤버 객체로서 데이터를 저장, 그리고 PK로서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제가 두 개를 다 써야만 하나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멤버 객체가 있는 거랑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그냥 멤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을 거니까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도 여기에 들어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다른 애들도 다 들어있을 거고, 그죠? 얘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얘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거는 우리 베이지 가트크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게시물 작성할 때 뭐 해야 돼요? 작성자 정보 저장해야 되죠. 근데 작성자 정보를 우리가 회원 번호 가지고 저장하죠. PK로 아이디, 그리고 저 아이디 값과 일치하는 그 회원 정보를 찾아낸 다음에 작성자의 이름도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성자 번호를 리스트나 디테일에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렇죠? 뭐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상세보기에서 작성자 이름 가져올 때 아이디를 사용하죠.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로그아웃 같은 거 할 때 이 값이 채워져 있냐 비워져 있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우리 로그인 로그아웃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었으니까.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도 문제 없을 거고. 또 이 아이디 가지고 혹은 멤버 객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로그인된 정보를 저장해서 해야 될 거, 수정 삭제해서 권한 체크. 이제 수정 삭제 권한 체크할 때도 아이디 가지고 비교할 거니까 문제 없겠네요. 그럼 지금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가능은 해요. 얘는 당연히 더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안 될 리가 없는 거고, 이 녀석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얘 가지고도 되냐? 아, 된다. 그러면은 결국 문제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무언가 로그인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저장하는 게 맞을까요? 얘를 저장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냥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서 보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얘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회원 정보가 다 들어있죠. PK 번호부터 회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물론 암호화를 시키겠지만 뭐 이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상에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메일 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결국에는 다 들어있는 객체로서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서버 쪽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접근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녀석을 누군가가 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그 회원은 그냥 완전히 싸그리 다 노출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좀 위험해요. 정보를 다 담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웹상에서는 멤버 테이블 같은 거, 회원 정보 관리를 하는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그냥 멤버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멤버 테이블처럼 안 만들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깐깐하고 세부적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 회원에 대해서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이제 뭐 PK 값을 가지고 회원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테이블 하나, 그리고 그 리스트랑 조인을 해서 엮어서 이제 실제 회원 정보를 담을 테이블 하나,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이 회원 관리하는 테이블만 지금 현재 우리가 멤버라고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의 역할을 하는 것만 한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만들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를 한 곳에 다 특정을 지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몰아놓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이게 어느 부분 하나라도 털리면 사실 그 회원 정보가 싸그리 노출이 되는 거고,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중요한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만 해커들이 찾아내면 그 테이블 자체가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회원 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니까 보안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실무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한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줄 중에서 뭐 유저라든가 회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테이블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프로젝트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간단한 웹이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PK 같은 거 하나만 우리가 실제 기록에 남겨놓고 필요한 시점에서 그 PK로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거예요. 이 PK 번호는 털릴지라도 이거 가지고는 특정 회원을 이렇게 뽑아낸다던가 그 회원에 대해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뭐 개인정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또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뚫리지 않게, 뚫렸더라도 이 정보 가지고 많은 게 누설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니까 얘를 지우도록 하고요. 이거 가지고만 할게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긴 해요.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태틱으로 변수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 변수는 초기 값을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된 회원의 회원 번호 PK를 이 변수에게 저장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클래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여기서 값을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멤버가 저 안에 있군요. 이걸로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PK를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멤버.id 이러면 지금 현재 로그인 했을 때 입력하고 문제가 없어서 회원님 환영합니다를 띄우기 전에 세션에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로그인된 회원의 ID, PK 번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변수에. 그럼 이 변수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을 우리가 초기 값으로 판단을 해주고, 로그인 했어? 물어볼 때 너 지금 이 번호가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때는 이제 멤버 객체로 했었으니까 이거 널이야 널 아니야로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인트 타입에 아이디만 저장을 할 거니까 그럼 초기 값을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절대로 회원 번호라는 번호 그 값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값. 마이너스 1도 좋고요. 0도 가능하겠죠? 회원 번호는 1부터 시작할 거니까 오토 인크리먼트가 1부터 1씩 증가시킬 거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0보다는 마이너스 1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둘 다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마이너스 1 가지고 초기 값을 세팅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 이거는 뭐죠? 생성자인가요? 얘는 생성자인가요? 이건 생성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자바를 공부하실 때 혹은 제가 이 수업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 방식은 이제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스태틱 변수들을 스태틱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값을 초기화하는, 물론 전역 변수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도 얘는 0으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될 거지만 우리가 전역 변수를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직접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라는 거, 이 녀석은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생성자보다도 빨라요.
그리고 이것도 없는 이게 이제 인스턴스 초기화불러 이런 개념들 자바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셨을 개념들인데 어쨌든 스태틱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변수 하나 -1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문제없는 상황일 때 값을 저장을 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로그인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는 초기화가 -1이었지만 덮어 씌워졌으니까 다른 값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들어온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값이 들어왔으니까 로그아웃 할 때는 로그인 했냐 물어볼 때는 너 지금 -1이야 -1 아니야 물어본 다음에 -1이면 로그아웃이네 너 지금 로그인 안 했네 -1이 아니면 너 로그인 했네 그럼 기능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여기다가 직접 변수를 불러다가 사용하는 이 방식을 저는 이렇게 안 쓸 거고요.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N한테 부탁할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얘를 바꿔버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혹시 뭐가 돼요? 방금 전에 이거 말고 이렇게 써놓는 거랑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이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어쨌든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메서드 안쪽에서 제가 이 변수의 값을 바꿔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직접 스태틱 변수를 불러다가 값을 넣는 거랑 메서드 호출로 값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는 변수를 호출해야 되니까 퍼블릭을 달아놓은 상태였는데 얘가 이제 프라이빗이 된대요. 어떤 클래스 안에서 해당 변수가 프라이빗인 거랑 퍼블릭인 거랑 어떤 게 더 안전해요? 데이터의 변질 우려를 누가 더 막을 수 있죠? 당연히 프라이빗이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캡슐화를 할 때도 다 프라이빗으로 걸어놓고 게터세터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썼었는데 지금 이 녀석 프라이빗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제 애초에 부르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 방식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면 우리가 필요한 값만 여기다가 잘 넣어주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얘한테 값 넣는 거 되겠죠. 누가 더 안전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변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외부에서 마구잡이로 불러다가 뭐 값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값을 변질할 우려를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캡슐화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DTO에서 이제 게터 세터를 만들던 거랑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 멤버를 넘기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아이디 하나만 저장을 할 거니까 애초에 멤버.id를 넘겨주도록 하고요. 매개 변수로는 파라미터로는 int 값 넘겨받도록 하고 이 녀석한테 외부에서 받아온 아이디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로그 아웃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녀석은 여기다가 다시 -1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얘는 session.login member id 얘는 사용된 적이 없대요. 외부에서 부르질 못하니까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로그아웃 기능도 바로 하나 적용을 시켜볼까요? 일단은 do logou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do logout 메서드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은 이제 정보 저장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너 로그인 했어 안 했어? 해야죠. 근데 로그인 했어 안 했어 하려면은 사실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못 불러내게 프라이빗으로 막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값 가지고서 또 판단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요? public static boolean is log인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리턴을 할 때 애초에 is log인데 너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응 했어. true를 리턴하는 상황은 로그인을 한 상황. 그죠? 그러면 로그인데 멤버 아이디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라고 준다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로그인을 한 거니까 true 리턴할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로그인을 안 한 거니까 false라고 값이 넘어올 겁니다. 얘를 활용해서 지금 이 두 로그아웃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인을 했을 때 true가 넘어오는 거니까 얘를 불러다 놓고 또 로그인을 했네? 그러면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끝내는 거. 일단 검증 하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그아웃 아니죠. 로그인 후 이용을 해야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없이 로그인된 상태였고 로그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면 세션이 가지고 있는 로그아웃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그럼 값을 바꿔줄 거니까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우리가 두 로그인의 맨 첫 번째에다가도 넣을 수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그럼 얘를 똑같이 조인해도 넣을 수 있겠죠? 둘 다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써야 되는 기능들이니까 로그인과 조인.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보면 되죠? 우리가 지금 회원이 어떤 회원이 들어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얘를 한번 보면은 유저 1에 1, 2, 3, 4, 2, 3 들어있네요. 그러면 멤버 조인부터 하면은 조인이 되겠죠?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니까 로그인을 먼저 해보고 그죠? 1 환영한다. 그 다음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요. 로그아웃을 하면 문제가 없고 제가 메서드만 만들었군요. 아직 이 녀석 명령어를 추가하지 않았네요. 여기다가 그죠? 하나 넣어야죠. 이렇게 그럼 다시 로그아웃부터 해볼까요? 로그인을 이용해라고 하고 로그인을 해주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를 또 안 적어놨네요.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될 거니까 이거는 별도로 테스트를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고 이 녀석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자의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하게 하는 것과 그렇게 저장한 작성자 정보를 가지고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작성자 정보를 보여주는 거랑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모디파이와 딜리트에서의 권한 체크까지도 여러분들이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랑 지금 상황이랑 달라진 거라고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뿐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쳐다보려고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쿼리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쿼리를 옮겨줄 수 있는,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DB util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골고루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 개념만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해볼 수 있으시겠죠? 자, 시간을 들여 볼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지금 이 세션 처리한 거는 커밋을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처리를 해 보시죠. 그리고 하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저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만들면서 진행을 하세요. 이거는 실제로 그 상황이 됐을 때, 강사가 말한 게 이런 건가? 라고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가신다면. 일단은 커밋을 남겨드리고 시간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들였던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게시물 작성을 할 때 작성자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된다. 즉 게시물 작성 기능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 기능으로 바꿔야 되고, 작성자 정보를 실제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은 앱에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요. 게시물 작성이라는 건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을 건데, 이 명령어 입력 받았을 때 article 컨트롤러가 do write를 실행하게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do write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게시물이 실제로 작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로그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로그인을 안 했다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아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막아주려고 만들어 놓은 녀석은 여기에 다 있죠? 이 중에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를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얘는 문제가 있나요? 방금 멤버 컨트롤러에 있던 이만큼을 제가 아티클 컨트롤러의 do write 밑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왜? 세션은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냥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 안쪽에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isLog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른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얘가 스태틱 메서드여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인스턴스 메서드면 안 되나요? 그럼 부를 수가 없죠. 객체화를 진행을 해야 부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이 변수가 스태틱 변수잖아요.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가 스태틱 요소를 첨부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맞는 거니까 액세스 하는 게, 그죠? 당연히 스태틱 메서드 상관이 없고, 여러분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검증 무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다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do write한테 명령을 하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이 결국 DAO한테 사용자가 입력한 타이틀과 바디를 전달을 시켜서 insert 쿼리를 실행하는 것까지가 지금 아티클 write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흐름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추가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회원 번호가 되겠죠? 그렇죠? 아티클 테이블에 현재는 작성자에 대한 컬럼이 없어요. 타이틀 바디까지가 끝인데 여기다가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는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아티클스 리스트에 저장을 하면서 이 아티클 안에다가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 하나를 더 추가로 저장을 했었죠. 아티클 안쪽에. 그래서 얘가 해당 값을 가지고 있게끔 하면서 아티클을 조립했고요. 그 다음 리스트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값들이 이거 작성자다 라는 정보니까 그거 가지고 멤버스를 비교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비교해서 값을 찾아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 지금은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자바 쪽에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인 얘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한 줄 한 줄이 결국 하나의 게시물 정보인데 여기다가 작성자가 누군지 하나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러려면 컬럼이 필요하겠네요. 컬럼 추가 하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에는 값을 넣어줘야 될 거고, 우리가 실제로 그 이후에 게시물을 써 내려갈 때는 알아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가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할 거고 데이터를 이제 쌓을 거예요. 하나의 그 게시물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쌓을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여기다가 하나 넣어버리죠. 얼떨 테이블 아티클 add 컬럼 이름은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니까 뭘로 할까? 그냥 라이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아이디를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를 저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건 로그인 아이디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타나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이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회원의 아이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디테일이나 리스트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임 같은 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만약에 얘를 저장하지 않고 이름을 저장을 했다, 라이터라는 컬럼에 이제 이름들을 저장을 해놨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인 처음 배울 때 했던 것과 똑같죠. 조인을 배울 때, 그때 조인 배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부서랑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부서의 이름을 바꿨는데 얘 이름 하나만 바꾸면 사원 쪽에서 또 바꿔야 되죠. 우리 수업 때 같이 진행을 했던, 제가 이거 하나 띄워놓고 볼게요. 아마 이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거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만들어 놓고 사원 테이블에서 각각 누가 어떤 부서에 들어있는지 넣어놓고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하고 나면 사원 테이블에서 또 그거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고, 이름 부서명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이거 불편하니까 사원 테이블에는 부서에 번호를 저장을 하자. 그럼 부서 번호는 부서명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제 PK, 그리고 테이블 관계로 FK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K를 걸어놓고 작업을 하진 않겠지만은 얘를 걸어놓고 작업을 해야 나중에 유지보수 면에서 훨씬 더 편하다, 좋다, 테이블 간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게 좋다, 그러면서 ERD까지도 보여드렸고요. 그죠? 그 개념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추가를 했을 때 그 컬럼에 실제로 넣어야 되는 데이터를, 이 컬럼에 실제로 넣을 데이터를 우리는 회원 번호를 저장을 해야 된다.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넣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원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고, 만들지 않을 거고, 실제로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 사이트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닉네임을 바꾼다, 뭐 이름을 바꾼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회원정보 수정 쪽을 봤을 때 아이디를 바꾸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로그인 아이디를 직접 저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될 건 아니지만, 그럴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PK 정보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말고 그냥 아이디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int 타입으로 unsigned, 음수는 필요가 없겠죠. 회원 번호니까. 그리고 낱말, 작성자가 없는 게시글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위치는 타이틀의 앞에 업데이트 데이트의 뒤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 조회를 해봤을 때 둘 다 00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00 부분, 얘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테이블 한번 다시 만들죠. 데이터베이스부터 테이블만큼. 제가 이 얼터 테이블 코드의 위치를 여기다 놓은 게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를 할 거니까 이쪽에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만 하나 넣어놓고 게시물은 직접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테이블에 이제 넣을 준비는 끝났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제는 인서트 쿼리, 게시물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인서트 쿼리를 날릴 때 여기에 라이터라는 식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보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는 상태로 쿼리를 실행하려고 하면 에러 납니다. 왜냐면 낱널이니까요. 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라이터라고 그랬죠. 이거를 멤버 아이디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지금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해서 테이블 하나 다시 해주고,
멤버만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퀘스트용 쿼리에도 멤버 아이디 뭐 1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에러니까 낱너리니까. 자, 그러면 아티클은 아직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설트 쿼리를 작성할 때 여기에 한 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멤버 아이디, 그리고 이 뒤에는 실제로 넣어줄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 번호 어디 있다고요? 그 번호 정보 어디 있어요? 세션에 있죠? 세션에 누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가, 그죠? 그럼 이 변수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막아놨으니까 세션을 여기다가 부른다고 해도 못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값 어떻게 갖다 써요? 지금 프라이빗으로 걸려있는 저 변수의 값을 우리가 직접 여기다 불러다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은 두 가지죠. 이거 퍼블릭으로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이 값을 전달시킬 getter 메서드를 만들거나. 그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getter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인칭 get logined member id, 그리고 return logined member id. 이러면 이 값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다가 만약에 갖다가 넣어요. 됐나요? 이러면 되나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인서트 문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추가한 건 맞아요. 왜냐면 세션이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건데 어차피 DAU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이트가 실행이 되려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은 로그인이 완료가 됐고 로그인 검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게시물을 작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비스를 한번 거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실제로 기능상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그 라이트를 하려고 하면 막히죠. 여기서 멤버 로그인을 합니다. 유저 1에 1, 2, 3, 4.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하고 작성이 됐대요. 보면 잘 들어왔죠.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뭔가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 뭐 추가한 것도 별로 없고 깔끔하게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 좋은 방식이 아니냐면 지금 DAO가 이 DAO라는 녀석이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쿼리를 날리고 있는 아티클 DAO 이 녀석의 역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쿼리 실행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역할이 이거예요. DB 관련된 쿼리 작성 혹은 그 쿼리를 실행될 수 있게끔 날려주는 역할. 얘는 그런 역할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DAU가 세션에 접근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당장은 사실 세션이라는 녀석이 그냥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트롤러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혹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DAO까지 다 뭘로 넘겼어요? 지금까지는 인자와 매개 변수를 통해서 계속 뒤로 넘겼어요. 컨트롤러 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정보들을 뒤로 넘기고 서비스가 DAO한테 그대로 넘겨서 DAO가 실질적으로 매개 변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커넥션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전달받은 거였고
접근하고 있는 건 DB util밖에 없어요. 얘는 CQSQL이랑. 얘네들은 DB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녀석들이죠. 쿼리 관련, 그리고 실행 관련. 이거 없으면 쿼리 못 짜고, 이거 없으면 실행 못 시키니까. 그렇죠? 근데 세션은 그런 녀석이에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녀석인가요, 세션?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DAO가 세션에 직접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역할을 분리시켜 놓은 거, 기껏 열심히 분리를 시켜 놓고 다시 다른 역할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웹 구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사용자의 요청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웹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저 세션, 진짜 세션은 사용자의 요청에 담겨온다. 아니지, 요청에 담겨온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네, 요청에 담겨온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웹 환경 들어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요청에 담겨왔기 때문에 그 요청을 컨트롤하는 녀석은 누구예요? DAU가 그런 역할을 하나요? DAU는 안 하죠. 지금 우리 거에서 사용자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 처리하고 있는 애 누구죠? 앱이 먼저 명령어 판단, 그리고 컨트롤러들,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션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 세션은 컨트롤러가 접근하는 게 역할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 환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강사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게 맞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좀 더 공부를 하다가 이래서 세션이 DAO 쪽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앞쪽에서 컨트롤러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뒤로 가도요, 이런 DAO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세션을 불러다가 쓰는 거 가능은 당연히 해요. 안 되진 않아요. 어떤 클래스에서 어떻게 불러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옳지 못한 역할 분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따라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DAO가 직접 세션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필요한 정보를 do write가 실행되는 그 시점부터 여기서 넘겨줄 거예요. 여기다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정보는 세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et logined member id라는 걸 불러다가 인자로 넣어주자. 그러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지금 do write를 실행할 때 넘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로그인 했고 내가 썼어요. 그럼 내가 쓴 걸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추가. 여기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정도로 이름 하나 지어주고요. 얘도 DAO까지 전달. 파라미터 추가.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써주자.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게시물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방금 전에 세션을 이 DAO가 썼으면 임포트가 되어 있겠죠. 근데 얘는 세션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포트를 여기서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코드를 작업을 하다가 얘는 순수하게 DB만 건드려야 되는 애인데 여기에 쓸데없는 임포트가 많이 되어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에 직접 접근할 이유가 없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썼으니까 얘는 지금 필요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업무를 좀 독박을 받았구나. 그럼 DAO 입장에서 화가 좀 나겠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성자 정보를 저장을 했고요. 구조를 다시 바꿨을 때도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이번 게시물 1번 회원이 잘 썼네요. 만약에 지금 회원 가입을 하나 더 해서 2번 회원을 만들어 놓고 2번 회원이 로그인한 상태로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없이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테스트 하나 할까요? 멤버 로그아웃부터 해서 멤버 조인, 이번에는 유저 2 1, 2, 3, 4 1, 2, 3, 4 유저 2 이렇게 만들어주고
로그인부터 합니다. 로그인 2에 1, 2, 3, 4 그다음 아티클 라이트 한 번 글 쓰여졌고요. 그러면은 2번 회원이 잘 썼다.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줘야 되네요.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가 나올 수 있게. 일단은 가봅시다. 리스트 기능을 실행을 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show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아티클스를 받아왔으니까 받아온 결과 가지고 존재하지 않냐 따져보고 문제가 없으면 보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작성자 하나를 추가를 할 거란 얘기죠. 제목 뒤에다가 원탭 작성자 원탭 이렇게 한 가지씩 늘려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성자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값을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지금 이 글을 만약에 1번 글이면 누가 썼고 2번 글이면 누가 썼고 3번 글이면 누가 썼어 하는 내용이 이 사이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날짜보다 앞쪽에 제가 앞쪽에 넣었으니까 그럼 이 값을 우리는 구해올 필요가 있겠네요. 어디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s는 int를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article.member id 당연히 변수 없어서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이 member id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 그러면 article 클래스로 가서 int member id라는 녀석을 하나 받아줄 거야. 그리고 아티클을 가져왔을 때 조립을 해제하는 상황에서도 얘가 하나 필요하겠죠? 또 string, int 이렇게. 자, 근데 물론 데이터를 진짜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리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select from article 전체를 다 조회를 하면 member id가 넘어올 거니까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문제없이 member id가 출력이 되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거를 좀 지울까요? 두 번째 글을. 너무 제목이 길어서 좀 거슬리니까. 이렇게. 번호를 나타내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해 놓기로 했으니까 저장한 데이터 가져와서 보여주겠다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건 이게 아니니까. 이거 말고 로그인 아이디나 네임 같은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가져오는 이 시점에 이건 재조립이니까요. 일단 DAO 쪽에서 하고 있는 얘를 봤을 때 커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멤버에 대한 이름이나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불가합니다. 절대로 없어요. 커리가 이대로만 된다면 없으니까 테이블에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어거지로 조인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어거지로 상황을 좀 맞춰보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조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을까요? 쇼 리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쪽에서 하나를 또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가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썩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필요한 게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부터 아니다, 이것까지는 하지 말고요. 이거 말고 좀 간략화해서 어차피 그냥 보여드리고 지울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member set 이런 거 하나 갖다 줘 해놓고 멤버를 받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DO한테 멤버스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 얘가 할 일은 select from member 라는 쿼리를 날릴 거다. 그래서 select rows 자, 이러면은 얘가 가져다 주겠죠? 멤버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를 얘는 맵으로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재가공 또 해주고요. 지금 잘못된 방식,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편한 방식을 두고 돌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이거는 디테일 걸 가져왔군요. 리스트 거를 가지고 와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 테이블에는 아마 있군요. 있으니까 똑같이 사용을 해서 멤버스를 넘겨받으면 얘가 결국에 멤버스를 들고 있을 것이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문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 때 지금 현재 리스트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 값과 이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때의 그 해당 객체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 혹은 네임을 가져와서 여기 작성자 부분에 보여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국 DB한테 명령을 하고 돌아온 건 똑같지만 이거 베이지 같은 커뮤니티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티클 서비스에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는 멤버를 컨트롤하는, 멤버라는 테이블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니까 멤버 서비스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다 멤버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다가 근데 지금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한 게, 결국에 여기서 멤버 서비스 또 접근하기 위해 개체를 만들어내야 되고 커넥션 넘겨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애한테 부탁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조인 하나 안 쓰겠다고 지금 쓸데없이 작업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반복문 돌릴 때에도 이중 들어가야 되고요. 너무 로직이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조인이라는 거 하나만 사용을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다 제거를 좀 해주고요. 이런 거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얘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아예 그냥 멤버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에 합쳐져 있는 그 작성자 로그인 아이디 같은 정보까지
같이 가져와서 보여줘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join이라는 쿼리를 사용을 한다면 select from article. 근데 여기서 별명을 좀 붙일게요. 그 다음에 join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온절에 A가 가지고 있는 멤버 id라는 값과 M이 가지고 있는 id라는 값이 일치하는지를 보고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다. 그러면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1, 2라는 값과 멤버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id 1, 2라는 이 값이 일치를 할 때 걔네들끼리 매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거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걸 그냥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하는 쿼리를 이제 여기다가 활용을 해주면 돼요.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줘야 할 때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써도 돼요. 근데 사실 다 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죠? 게시물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 쪽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녀석도 있고 활용하는 녀석도 있어요. 우리 일단 다 가져온 거니까. 활용하지 않는 녀석들은 실제로 이렇게 받아서 조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에스터리스크로 조회를 안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게 될 거니까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이걸로 조립하면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다 뜯어고치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추가된 것만 아티클 데이터 전체에서 우리가 추가된 것만 하나 더 가져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a. 별 넣을 거고 그 다음에는 m. 로그인 id 얘만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티클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만큼 나오는 거고 id가 일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로그인 id를 꺼내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1번 게시글은 유저 1이 썼구나 3번 게시글은 유저 2가 썼구나 라고 하는 정보 가져왔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요? 쿼리는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 쿼리를 지금 일단 아티클 DO 쪽에서 똑같이 날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저실행 결과를 얻기 위함이니까. 근데 여기를 바꿀 거예요. 이제부터 줄바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리어스 같은 경우에 뭐 안 써도 생략을 해도 띄어쓰기만으로도 구별이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아직 그렇게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 테이블 2개 그 다음에 온절 하나 와야겠죠? A 테이블에 있는 멤버 id와 M 테이블에 있는 id 일치하는지 그 다음 오더바이든 어떤 테이블에 있는 id 가지고 기준을 잡을지 명시를 한 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별도로 줄바꿈을 안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된 결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던 거잖아요. 이거 오더바이 빼고는 보고 있는 거죠. 이 결과가 결국 리스트맵 형태로 DB 유틸이 남겨줄 거고 남긴 데이터를 우리는 서비스한테 넘기고 있고요. 그럼 서비스가 받아온 걸 가지고서 결국 재조립을 한번 해서 아티클스를 만들어내고요. 아티클 컨트롤러로 가서 줍니다. 그럼 얘한테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두 줄이 0번 인덱스에 이만큼 1번 인덱스에 이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이 아티클스가 정말 완벽하게 들고 있어요. 조인을 통해 얻어냈던 이 로그인 아이디라는 이 결과를 아티클스는 들고 있나요?
아직 못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재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객체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그 어디에도 로그인 아이디를 끼워 넣어 준 적이 없습니다. 아티클 맵에는 들어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왔으니까. 근데 넘어온 걸 우리가 분해를 재조립을 하면서 빼먹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뭐가 필요해요? 로그인 아이디도 재조립을 할 때 정상적인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변수가 먼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키 있나요? 이 키는 이 아티클 맵에서 개수로 꺼내는 이 해당 키는 어떤 거랑 똑같다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출력의 결과, 지금 셀렉트를 한 이 조회의 결과에서 컬럼명, 로그인 아이디네요. 그럼 우리가 키에다가 뭐 넣어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 넣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가 재조립 완료했고 여기 가져왔을 거고 가져온 거에서 실제로 값도 들어 있을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1번 글 유저 1, 3번 글 유저 2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m.로그인 아이디인데 어쨌든 출력 결과에서 결과 탭에서 로그인 아이디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키가 어차피 우리의 그 맵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키가 된다고 했으니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거는 뭐라고 하겠는데 적절한 예시가 안 되기는 하겠네요.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요. 자, 이거 우리 저번에 같이 풀어봤던 집계함수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집계함수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겠다. 이걸 안 했군요. A6이 있죠? 이것만 해주고 이런 걸 한번 보겠다 라고 하면은 자, 얘는 지금 컬럼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집계함수 사용되고 컬럼 이름 들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컬럼 모양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자바 쪽으로 가져왔대요. 그리고 맵에 담겨 있을 건데 그 맵을 재조립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키는 누구예요? 컬럼명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쓰지 않고요. 별명을 붙여요. 별명을 붙여서 이 이름이 컬럼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게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바꾸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데이터는 제대로 넘어올 건데 우리가 이름을 별명을 짓는 것 뿐이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우리 거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 로그인 아이디를 그냥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그냥 사용하지 않을 거고 자, 아티클 쪽에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변수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애초에 키도 writer name 정도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얘를 불러올 때 쓰는 것도 writer name DO에서 불러올 때 이 녀석의 별명을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결과를 먼저 보면 저 로그인 아이디 컬럼의 이름이 writer name으로 바뀔 거니까 이 이름대로 가져오게 될 것이고 가져온 걸 재조립할 때 아티클 쪽에서 이거 가지고 불러다가 재조립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조인 쿼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본 거예요. 이렇게 얼리어스를 붙이는데 제가 저번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있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이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중에서 얼리어스 관련된 어떠한 설정 이 부분을 안 넣으셨다면 얼리어스를 쓸 때 뭐라고 해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 저런 거 없어도 얘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걸 우리가 안 쓰고 있으니까 얼리어스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설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 그대로 붙여넣기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리스트 쪽에서는 잘 나오게끔 처리를 했는데 당연히 디테일 쪽에서도 작성자의 정보가 잘 나와야 되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아트클이라는 녀석이 이 쇼 디테일을 했을 때 라이트 네임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죠.